화려함의 상징 고려청자, 단아한 멋의 조선 백자. 그 둘 사이 과도기에 탄생한 또 하나의 도자기 분청사기. 그 특유의 서민적인 질감과 자유분방한 감성을 캔버스로 옮긴 작가가 있다. 분청사기를 보면은 가장 한국미의 특질에 가까이 닿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 그림도 그런 부분하고 잘 결합을 해가지고 독특한 우리 회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그런 우리 회화를 그려보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있는 거죠. 분청회화, 그 독보적 위치를 지키고 있는 차규선 작가. 새로운 도전의 시작점으로 오랜만에 대구를 찾았다. 대구에서 10년 만에 열린다는 차규선 작가의 전시회. 총 17점의 새로운 시리즈 화원. 화려한 오픈식은 없었지만 그의 작품을 보기 위한 많은 팬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차규선 작가의 작품의 매력 포인트는 고전을 현대로 번안하는 능력이 이 친구한테는 탁월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주 굉장히 큰 매력이죠. 뿌리고 구기고 그리고 그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생략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맛을 냈고 분청사기 기법의 한계인 희고 검은 그 겨울 풍경에서 벗어나서 아주 자유로워진 그 꽃의 그 정원을 느낄 수 있어요. 차규선표 분청회화를 기다려온 이들에게 그의 긴 작업 인생에서 또 다른 전환기로 평가받고 있는 이번 전시회 화원. 이번 전시는 차규선 작가가 그리는 이상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시의 제목이자 작품의 제목인 화원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계를 표현하는 공간으로 작가가 꿈꾸는 세계이기도 합니다. 이번 전시는 모두 2020년에 제작된 모두 신작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동안은 볼 수 없었던 작가의 새로운 기법과 표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 빛깔의 태토 위에 흰색 흙으로 무늬를 만든 분청사기처럼 고착 안료를 섞은 흙을 먼저 캔버스 위에 바르고 흰색 아크릴 물감을 뿌려 도구로 긁어내거나 덧칠하여 그려내는 차규선 작가의 분청회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유일한 시그니처 기법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작가들은 자기만의 조형언어를 갖고 싶어해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 한 1999년도부터 저는 그전에는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는데 나만의 조형어법을 갖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되는 또 나만의 그런 형식이 뭐가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하게 됐죠. 그래서 한 2001년도부터 이 분청회화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 분청사기 그 편병을 보고 거기서 굉장한 어떤 영감을 받았어요. 회화를 환원했을 때 정말 독특하면서 독창적인 그림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화법을 찾아 나선 그에게 운명처럼 찾아온 분청사기. 그 기법을 회화에 접목한 지 벌써 20여 년. 그의 분청회화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의 핵심은 흙의 사용법. 초창기에는 흙을 그저 밑바탕으로만 사용하고 그 위에 아크릴 물감을 긁어낸 우연적 무늬에 집중했다면 요즘 차규선 작가는 흙을 다양한 재료와 섞어 물감처럼 사용하는 기법을 실험 중에 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단순하게 시작한 거죠. 단조롭게 그냥 흙을 캔버스에 바르고 그 분청사기의 그 분을 대신하는 그 흰색 아크릴 물감을 먼저 바르고 긁어내는 데서 처음에 그쳤는데 소나무라든가 일반 풍경도 그리다가 그다음 매화도 그리다가 또 바탕이 어두운 흙의 재료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 2009년 그 포스코 미술관 전시를 계기로 해서 전면에 그 그림 때다 다시 씻어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우연성의 그 효과를 또 꾀하기도 하고 여기서 또 머무를 수 없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된 거예요. 뭐 보는 사람도 지겨울 수도 있고 저도 여기서 좀 더 변화를 거듭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죠. 25년간 30회 이상의 전시회를 개최하며 다양한 변신을 꾀했던 차규선 작가. 하지만 그 긴 기간에도 작가의 화폭은 꾸준히 자연 풍경만을 담아왔다. 사람이 이게 이제 도시 생활에서 지치고 이러면 대부분 자연을 찾잖아요. 옆에 자연을 가까이 하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나라 이 산천 경계가 정말 아름다워요. 내가 안 가본 데가 너무너무 많고 아름다운 데가 너무너무 많고 또 그 풍경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피상적인 풍경일 수 있는데 누구나 눈에 보이는 풍경일 수 있는데 나는 이 예술가이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각의 틀 안에서. 주로 작품의 영감을 여행에서 찾는다는 차규선 작가. 그의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들은 흙의 질감과 어울려 고스란히 그의 작품으로 다시 탄생한다. 서양에서 온 회화 재료 아크릴도 그의 작품 안에서는 동양화처럼 담백한 멋을 띈다. 그가 또 다른 스승이라 일컫는 옛 조선 화가들의 화풍이 그의 그림에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자신의 작품을 차규선 작가는 여전히 한국화라 일컫는다. 나도 이런 분들의 그런 맞닿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림이 되게 막히고 이럴 때는 그런 사람들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몇백 년을 왔다 갔다 그리는 거죠. 여기 차규선 작가가 탄생시킨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허문 그의 이상향, 화원. 이 꽃동산은 그에게 어떤 의미일까? 인간과 자연이 있는데 혹은 자연 속에 인간이 있는데 자연하고 인간하고 어떻게 조화롭게 잘 살 수 없는 것인가. 제 그림의 대부분이 어떤 그 풍경이고 산이고 숲이고 그런 건데 그걸 표현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얻고 인간이 어떤 자연 한 일부분으로서 자연의 경외심을 갖고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사는 그런 세계, 그걸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죠. 자연을 노래하는 그림 속에서 강렬한 색채 대비 또는 한없이 깨끗한 겨울 풍경만으로 관객들을 압도시켰던 차규선 작가의 작품들. 하지만 밝은 색채의 예전 작품과는 달리 흙의 사용을 높여 어두운 색채가 눈에 띄는 이번 전시회. 그 변화에 관람 포인트가 있다. 그동안 차규선 작가는 분청사기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셨는데요. 그래서 두꺼운 마띠에르라든지 구체적인 형상들을 많이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 전시에서는 흙을 사용한다는 공통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 물과 흙을 묽게 개어서 얇게 펴바르는 기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인 형상보다는 작가의 심상을 표현하는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은 먹과 짙은 흙의 만남. 새로운 조합으로 탄생한 이번 전시회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안동 갈선대의 거친 풍광을 담은 500호 대작. 차규선 작가가 몰두해온 흙을 다루는 기법, 그 정수를 만끽할 수 있는 작품이다. 물론 큰 그림을 그리면은 그걸 관객을 이렇게 제압하고 겁을 주고 뭐 이런 것보다는 큰 그림에서 주는 그 감동은 또 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또 하는 거죠.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세계 내 그림을 또 제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고. 작업하실 때 안 힘드세요? 제가 이렇게 세워서 하는 그림보다는 대부분 이 바닥에 펼쳐놓는 그림이 많고 대작들이 많기 때문에 막 힘은 듭니다. 힘은 드는데 그걸 뭐 제 천업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60대 가지고 내가 과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 그게 좀 궁금하고 물론 70까지 살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70대 가지고 내가 또 이 사회에서
예술가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의 그림을 그리고 있고 어떤 모습의 인간으로서 서 있는지 그게 또 궁금합니다. 그게 아마 작업하는 원동력 아닐까요? 올해 그에게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다. 지역 작가의 작품을 조명하고 알리는 다티스트 프로젝트에 선정된 것. 선배들도 있고 더 좋은 작가들도 많은데 제가 선정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외였어요. 그래서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는 뭐 그런 기회가 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실은 제가 거의 대구에서 전시 안 한 지가 지금 9년이 넘었으니까 대구 사람들한테 제 그림을 보여줄 기회가 9년 동안 없었던 거예요. 물론 요즘 SNS라든가 뭐 다른 매체들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또 이 대구 시민들한테 차규선이나 화가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여주는 어떤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세월의 깊이가 더해감에 따라 짙은 흙빛을 닮아가는 그의 작품들. 작품 위에 덧칠해지는 흙이 쌓이고 쌓이는 만큼 더욱 비옥해질 차규선 작가의 화원을 기대해 본다. 안녕하세요. 어제 주문한 거 찾으러 왔는데요. 마카롱 주문했거든요. 딸기 맛이에요. 바닐라 맛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맛있겠다. 오늘 만날 분들이요, 연습을 진짜 많이 하는 분들이어서 당 충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했는데 너무 제 취향인가요? 진짜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즐거워할 얼굴들 생각에 발걸음마저 빨라졌습니다. 달콤한 응원 물품 챙겨 찾은 이곳은요, 대구 남구에 위치한 소극장입니다. 와, 여기가 연습장인가 봐요.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 봐서 지금 연습이 시작한 것 같은데 빨리 들어가 볼게요. 오늘 이곳에서 급속 당 충전이 필요한 분들, 바로 가야금 밴드 뮤지컬 사랑 다른 사랑 팀입니다. 가야의 혼을 소리로 새긴 가야인 우륵과 그가 만든 12줄 명주실의 소리 가야금. 1500여 년 전 우륵의 삶과 사랑, 가야금에 대한 이야기를 판타스틱하게 펼쳐낸 뮤지컬인데요. 먼저 기획자를 만나 궁금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선물을 준비해 왔어요. 선물요? 네, 당이 좀 떨어지실 것 같아서 마카롱 2개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 다른 사랑, 어떤 뮤지컬일까요? 이 작품의 내용이 우륵이 나오고 그렇죠. 네. 고령이 또 배경이고요. 네네. 어떻게 이렇게 만들게 되셨나요? 경북 고령은 대가야의 도읍지고 가야의 역사와 가야금의 선율이 전해지는 고장입니다. 네. 신비한 고령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대가야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이 작품을 만들게 되었는데 네. 2017년도에 처음 개발이 되었어요. 그리고 2018, 2019년 계속 이어오면서 44번 정도의 공연을 큰 호응을 받으면서 네네. 하게 되었어요. 경북 문화기행 하이스토리 경북 디스커버리 가야의 프로그램으로 고대 국가 가야의 역사와 문화 콘텐츠를 살려냈는데요. 혹시 가야금? 가야금? 네. 아주 좋은 이름이요. 2017년부터 관광객에게 선보였던 30분의 짧은 공연이 아닌 60분 풀 버전으로 새롭게 구성된 뮤지컬입니다. 사랑 다른 사랑이 처음에는 거리 뮤지컬로 간략하게 누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으로 개발되었는데 리뉴얼되는 이 공연은 공연장에서 무대 위에서 네. 좀 더 뮤지컬의 성격을 살려서 네. 배우의 역할이 더 많은 그런 점이 더 네. 보강이 되었습니다. 우륵의 삶에서 가야금은 빠질 수가 없죠. 뮤지컬 넘버를 연주하는 밴드 역시 가야금과 바이올린,
퍼커션으로 이뤄졌는데요. 우리나라 대표 현악기와 서양 현악기, 바이올린의 만남이 선율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가야금 이야기를 다루니까 아무래도 주된 악기가 가야금이 많고 그리고 그걸 짜임 있게 전통 국악 장르가 아닌 곳에서 가야금을 매력 있게 잘 어필하게 만들려다 보니까 멜로디가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우르 배우께서 연기를 막 하세요. 같이 만들고 그러면 이제 제가 연주 악기를 그 장면에서 연주를 하거든요. 살아있는 우르 앞에서 막 떨리기도 해요. 지켜보고 계세요. 우르기. 떨리는 이유 여기 있습니다. 가야금이 완성된 역사적인 순간 함께 보실까요? 아름다운 음악에 멋진 춤사위가 빠지면 섭섭하죠. 그게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팀 아나키스트입니다. 아나키스트 하면 동성로 거리에서 맞아요. 스트릿 댄스 하는 또 유명한 팀 아니에요? 무용 쪽으로 해서 힙합도 있고 탭 댄스, 현대 무용, 뭐 한국 무용 다양한 장르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연에서는 어떤 장르의 또 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공연에서도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들어가고 힙합도 들어가고 현대 뭐 한국무 다 들어가요. 동서양을 넘나들며 장르의 벽을 허문 힘찬 몸짓. 음악 선율 위에서 리듬을 가지고 노는 아나키스트의 현란한 춤도 이번 뮤지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입니다. 오늘 여기서 제 역할은 마카롱 요정인데요. 연습 중인 팀원들 사이에서 작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문화 충전을 하고요. 팀원들은 급속 당 충전을 하는 거죠. 공연 전 최종 리허설이라 세세하게 조율하는데요. 이때 극의 요주의 인물 가실관이 등장했습니다. 너의 공학은 이렇게 등장해야 하는가? 마카롱보다 더 달콤한 피로회복제죠. 곳곳에 숨겨진 유쾌한 애드리브에 저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이 즐거움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객석에서 나눴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모든 게 부족했음을 모든 게 내 잘못임을 이제야 아쉬운 마음에 발길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리허설을 마친 배우들을 만나봤습니다. 둘셋 하나 둘 이렇게 재밌게 하세요? 그럼요. 저희 굉장히 분위기 좋습니다. 혹시 저 멀리서 앉아 있었던 거 혹시 보셨던 분 계세요? 봤습니다. 너무 웃겨서 계속 저 웃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들어올 때. 네네네. 근데 전 애드립인지 몰랐거든요. 원래는 어떻게 들어오시는데요? 근엄하게 오세요? 원래 그렇게 딱 바뀌는 장면이긴 한데 그 순간 삐랬다. 돌발 행동을 하세요. 요새 1일 10강 하시거든요. 깡이 뭔가요? 깡 모르세요? 뭐야? 깡? 제가 새우깡밖에 모르겠지. 깡 몰라요. 아니 너무 열심히 연습하시느라. 실제로 연습을 꽤 오래 하셨다고 들었는데. 저희 한 달 반 정도? 한 달 반 정도요? 처음에는 막 리딩할 때는 막 되게 떨어져서 하는 그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맞아, 거리두기 때문에. 그렇죠. 한참 심했어요. 언제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난생 처음 마스크를 낀 채 연습에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이 가야금을 주제로 해서 진짜 전통적으로 지금 현재 계승되고 있는 산조 리듬이라든지 다양한 리듬이 저희 서양 악기와 같이 콜라보돼서 전수자에게만 들을 수 있는 그런 리듬과 그런 한국적인 리듬을 들을 수 있어서 교육적으로도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아까 저 기억하고 있어요. 가야금을 뭘로 만들었는지, 그렇죠. 어떻게 했는지 다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삼신이 좀 웬만하면 둘을 잘 이어주면 좋지 않았을까. 오, 이렇게 스포를 하셔도 괜찮은 겁니까? 안 되나요? 오, 괜찮아요. 두 분을 제가 이어드리고 싶었는데 이어드리지 않은 이유는 극장에서 확인해 주세요. 입이 지금 간질간질한데 말을 못 하겠어요. 참아주세요 그러면. 확인을 확인을 해보는 걸로 하고.
자, 이제 마카롱 요정이 나설 차례입니다. 무대 위에서 열심히 땀 흘린 배우들 흥해라. 연수가 민트 먹고 싶대. 파워 업에서 공연 끝까지 쭉 달릴 수 있길 바라면서 힘내라는 응원의 마음을 건넸습니다. 이거 드시고 본 공연도 열심히 수고해 주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공연이 열리는 날입니다. 제가 무대에 서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떨릴까요? 아직은 여유로운 시간. 진짜 주인공들을 찾아 분장실로 향했습니다. 마침 우릉 역을 맡은 손현진 배우를 만났는데요. 오랜만에 무대에 서는 기분 어떠세요? 사실 조금 떨려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뭐 매일같이 공연을 하다 보니까 조금 무뎌졌었거든요. 이제 이런 공연이나 무대에 대해서.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거의 근 한 5, 6개월 만에 처음 공연을 했으니까 굉장히 좀 떨리고 설레기도 하고 마치 한 10년 전에 처음 작품을 시작할 때처럼 약간 두근거림도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많은 관객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공연을 올리면서 관객분들과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저희 이야기를 전달을 해드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연 시작 시간을 앞두고 연출팀은 더 바빠졌습니다. 공식적인 첫 무대이자 5개월 만에 관객들에게 첫 선을 보이는 자리, 그리고 공연 모습을 촬영한 후에 온라인으로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처음인 날 더욱 긴장되기 마련이죠. 둘, 셋. 돌면 다시 일로 가는 거고. 마지막에 던질까요? 공연 시간 20분 전 국악협회 고령지부 회원들이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공연장 객석은 10분의 1만 채워진 상태. 그나마 이렇게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오늘 무대는 최대한 또 코믹한 부분도 많은 작품인데다가 이제 가야금이랑 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관객들이 좀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역사를 이제 담은 내용이다 보니까 좀 더 그 우륵에 대해서 좀 더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는 뮤지컬이었으면 좋겠고, 또 가야금 밴드가 더 이제 돋보일 수 있도록 위주로 더 이쁘게 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무대에 막이 올랐습니다. (1500년) 여행길의 안내를 맡은 삼신의 등장. 아는 얼굴들을 보니 반갑네요. 이제 곧 삼신과 연수의 여행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우륵이 있는 1500년 전, 가야 땅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나키스트의 군무와 함께 미지의 세계로 떠납니다. 저 각도, 저 몸짓, 다시 봐도 멋지네요. 가실왕의 1일 1강도 화려한 조명빛과 함께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연수의 가야인 라이프.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바로 우륵과 연수의 하트 시그널, 가야금. 명주씨요. 오, 명주씨. 네. 기존의 금가쟁은 이 철로줄을 만들어 소리가 날카로웠어. 백성들의 마음을 좀 더 따뜻하고 포근하게 감싸줬으면 했는데. 아닙니다. 좀 참하지요. 너무 참합니다. 오, 가야금이 완성이 되었어. 다 같이 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 요건 스포일러인데요. 가야금으로 가까워진 두 사람은 서로 좋아하지만 사랑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두 사람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이유와 그리고 가야금을 얻은 12가야의 운명이 궁금하다면 7월까지 잠시 기다려야 합니다.
고령군 공식 블로그와 경북 하이스토리 블로그 등을 통해서 뮤지컬 사랑 다른 사랑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무대 위의 배우들이 더욱 빛이 나는 순간이었죠. 관객 앞이라는 설렘과 잘 마무리했다는 안도감, 그리고 무대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무대. 아직은 두 번째 무대를 기약할 수 없기에 허전함이 더 크겠죠. 나한테 이렇게 찍지 마.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 어제 첫 번째 공연이자 마지막 공연이라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앞으로 빨리 상황이 좀 나아져가지고 좀 지속적으로 공연 많이 하고 관객들 가까이서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주 좋았지 않사옵니까 전하? 그렇소. 하루빨리 이제 이 코로나가 개선이 되고 또는 뭐 문화예술계에도 이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하지 못하면 다른 대책들이 방안이 마련돼서 저희 배우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무대 위에서 배우들은 행복하고 객석에서 함께할 수 있어 관객들은 즐겁죠. 저도 그 객석의 즐거움, 배우들과의 호흡을 현장에서 직접 느껴보고 싶은데요. 유쾌한 그들의 두 번째 무대, 곧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네, 너무 재미있었고 뭔가 가야금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되게 춤 그리고 영상 그리고 음악 그리고 대본이 함께 어우러져서 좋은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니까 너무 재밌었고 즐거웠습니다.